픽 친구들 안녕! 어젯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오늘 새벽에 해제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픽하게 정리해줄게.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어. 이런 이유를 들면서 말이야. 비상계엄이란 전쟁 등으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서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야.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1980년 이후 처음이야. 소식을 들은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여기 국회에 모였어.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하거든. 근데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어.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본회의장에는 190명의 의원들이 모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어.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종료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면 다음 영상을 봐줘. 1편 보고 왔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소추 이유가 될 정도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조목조목 따져서 알려줄게. 첫 번째, 헌법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더라고. 비상계엄을 발령할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거지.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채웠는지조차 확인이 안 됐어.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지. 세 번째,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데 군과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잖아. 이것도 헌법 취지에 맞지 않고 반역죄에도 해당할 수 있대. 아무튼 대통령실의 실장 3명과 수석 비서관 등 참모진은 4일 모두 사의를 표명했대. 국무위원도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 국민의힘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했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까지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어. 오후엔 6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어. 6일에서 7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야.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휙 정리해서 알려줄게. 휙의 비상계엄 영상 다들 잘 봤지?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게 그 이유야. 탄핵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돼. 민주당은 7일 저녁 7시에 투표를 하겠다고 했어.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해. 현재 야당의 의석수를 전부 합치면 총 192석이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자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돼.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탄핵안 통과가 안 되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야.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촛불집회도 계속될 것 같아. 아니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라는 방법도 있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겠지. 또 새로운 내용이 알려지면 휙하게 알려줄게. 휙 친구들 안녕.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특별히 일요일에 찾아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가결도 부결도 아닌 투표 불성립이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휙하게 알려줄게.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탄핵소추안 투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어. 이걸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이 찬성해야 했어. 현재 야당 의원이 192명이니까 여당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했지.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거야. 솔직히 너무 비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했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의장도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면서 참여를 호소했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김혜지 의원과 김사국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지만 결국 투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지. 야당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직무배제시키고 여당과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했어. 응?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줄게.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줘. 7일 저녁 국회의사당 주변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집회 풍경 휙하게 알려줄게.
날씨는 엄청 추웠는데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여의도 주변 카페나 음식점에 선결제를 해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또 국회 앞으로 간다고 하니 택시비를 받지 않은 기사님들도 있었대. 요즘 집회는 마마라고 불릴 정도래. 다 같이 케이팝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을 들고 나오기도 하거든. 또 깃발도 이렇게나 가지각색이었어. 이번 집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이 빛나는 자리였어. 휙 친구들은 이 집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투표하고 댓글 남겨줘. 한국이 여행 주의 국가라니 말이 돼? 이거 대통령 비상계엄 때문이잖아.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국가들이 한국 여행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는 거야.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랑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이것도 봐봐. 해외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 크게 보도하고 있어. 뭐라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했어.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 보고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이 나라 망신 다 시키네. 근데 시민과 국회 그리고 언론의 힘으로 계엄을 막은 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코넬 대학교의 글로벌 민주주의 센터 소장은 시민들의 시위를 두고 국회를 통한 다른 제도적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회복력이 더 강했다. 대중의 힘이 그것을 지탱했다고 했지.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2024년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자.